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경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경청 잘 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오로지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경청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대화, 듣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부제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저는 인상에 남는 부분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정말 상대방의 말을 정성껏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남들은 그런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모순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책의 질문이고 또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면 좋겠는데요.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또 4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준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경청하면 집중력과 주의력, 기억력이 놀랍게 향상된다고 해요.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경청을 하면서 잘 쓰는데요. 이 쓰는 것은 사실 경청에는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쓰면서 상대방의 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좀 몇 가지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키워드만 적어보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오로지 빠져드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오해를 피하고 대화 상대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의 질이 개선된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눈을 맞추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호감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경청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의 세계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수용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행동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최선일 거라고 보는 거죠. 경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집중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 흐트러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에게 집중하려고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모든 두꺼비 안에 왕자가 잠자고 있다라고 약간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상대방의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청을 좀 돕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파트가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경청의 방해 요인 10가지 중에서 제가 5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계속 말을 이어가 보는데 주변에서 속 시원하게 단어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아 이럴 때도 있지만 저거 아닌데 라는 아쉬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불편한 감정이나 좌절감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은 상대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억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기억은 내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건데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맞아, 나는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 이것만큼은 좀 피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라는 말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나도 모르게 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을 과시하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 야, 그건 그래서 그래. 야, 이건 말이야. 이러한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오로지 우리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경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저자가 여기 책 안에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스케줄을 정해놓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평소에 사용해보면 경청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제가 뭔가 와닿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